우선 많은 취재와 인터뷰, 그리고 그 자신이 오랜 세월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사실주의가 르카르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위에서 어느 이념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정말 건조한 그 관찰 속에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래서 쉽게 어느 편을 들어서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아주 타고난 그런 관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르카르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그 각본 수정 단계까지 고민했던 것이 찰리의, 그러니까 배우로서 찰리의 에이전트 역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 자체도 흥미로운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각색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마티와 시몬 리트박이 할리우드에서 온 프로듀서 행세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길고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미국인 억양을 구사하면서 뭔가 찰리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거를 여성 캐릭터로 바꿨어요. 원래 소설은 남자였는데. 그래서 레슬리 맨빌, 올리비아 콜먼, 주디 덴치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캐스팅할 생각에 정말 신나 했었는데, 도무지 러닝타임 문제도 있고 또 제작비 문제도 있고 또 제작비 문제 같은 얘기지만 촬영 횟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장면은 촬영 전에 다 없앴어요. 지금도 참 아깝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 실제 경험과 취재 바탕에서 쓰여진 소설과 영화의 차이, TV 시리즈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경험을 해본 작가로서는 이런 일, 누군가를 이렇게 포섭해서, 직업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포섭해서 작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보 요원들은 항상 돈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찰리의 동기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녀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 내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그녀가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마티가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그녀 안에 들어있는 욕망을 건드리고 자극해서 그걸 가지고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만드는 그런 심리 조종의 고수의 느낌도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찰리는 플로렌스라는 척 봐도 한 5분만 얘기해봐도 그 힘이 넘치고, 그리고 지기 싫어하고 용감한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찰리라는 역을 했을 때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 찰리가 왜 이 위험한 임무에 뛰어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 많이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엄청난 미덕을 가졌죠. 그래서
리딩을 몇 번 해보고 나서는 각본가들에게 그 문제는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영국인다운 유머 감각, 그 나이에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 참 희귀한데, 저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들도 그렇고 선배 배우들도 그렇고 다들 정말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저런 느낌을 알지? 라고 할 만큼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는 훨씬 내성적이고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성찰이 좀 더 치열하고 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더 그것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가진 극도로 마초스러운 것을 혐오하는, 그리고 뭔가 잘난 척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있어 보이는 것 같이 관객이 생각할까봐 그걸 아주 경계하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좀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이게 로맨스의 측면이 강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남자가 아닌 그런 캐릭터가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잘 맞았죠. 그리고 마티 쿠츠를 연기한 마이클 셰넌은 제일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원작에 비해서. 룻가레 선생의 대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스마일리와 비교해도 이 마티는 스파이 마스터이지만 배우이기도 한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기 말로 이 쇼의 감독, 작가, 프로듀서라고 자기를 규정하지만 그 못지않게 배우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속이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면이 원작에 비해서 더 강화됐고 제 각색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또 마이클 셰넌에 의해서 더 그렇게 됐죠. 더 제스처가 크고 더 활발하고 더 남에게 침범하고 매니플레이트한 그런 면이 강한, 통제하는 사람. 물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요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감을 보이고 인간미가 있고 배려하고 그런 면도 있죠. 무엇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는, 또 픽튼 사령관과의 대화에서 또 굉장히 소극적인, 좀 주눅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 기억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것도 또 하나의 술책인지, 이런 것이 모호해지는데, 그런 모든 것이 원작에 다 씨앗이 있지만 마이클 셰넌에 의해서 훨씬 더 강조됐던 것 같아요. Do you know this tune then? You were humming it at the taverna. Guillaume de Machaut? 기욤 드 마쇼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잔다크 공연, 세인트 존 공연을 위해서 무대 음악으로 만들어진 어떤 음악이 있을 테고, 그것은 이 극단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음대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뭐 무보수로 대충 만들어줬을 것이고, 그 많은 곡을 다 새로 만들 수 없고 어떤 곡들은 이제 이미 있는 곡을 위해서 멜로디를 가져다가 한 곡을 했을 텐데, 잔다르크 중세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야기니까 중세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하나 가져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한 거죠. 그 노래를 베커가 일부러 찰리가 듣는 자리에서 흥얼거린다. 그래서 저 남자는 내 공연에 왔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이 않을 수도 있다는, 이미 있는 곡이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If you meet me at the Red Barn, as sure as I have life, I'll take you to Ipswich Town and there make you mine. 머더 발라드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여서 음악 슈퍼바이저한테 찰리가 흥얼거릴 만한 곡으로서, 또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 뭐 없겠느냐, 그래서 머더 발라드 중에 좀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 민요풍의 소박하고 고와한 그런 멜로디에 가사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살인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조화가 언제나 머더 발라드의 매력인데, 또 플로렌스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꼭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곡을 하나 골라서 연습을 시켰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잘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My name is William Cole. 원작이 워낙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이 문제에서의 균형 감각이 뛰어났지만, 저로서도 항상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이야기가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아이를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수사하기 시작한다. 로 시작해서, 그래서 전형적인 악당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설정하고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은 영웅처럼. 근데 차츰 그게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네 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노선의 일환으로서 이 사람이, 이 테러리스트가 그 현장에서 어떤 심리 상황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처럼 보였다가 파인버그를 마티와 시몬이 신문할 때는 파인버그의 증언에 의해서 뭔가 당황한 것 같았다 라는 말에, 파인버그도 죽여야 됐는데 그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놀란 모양, 화가 났던 모양이구나 라고 짐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그것도 아니고 아이가 집에 있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테러리스트가 됐든 누가 됐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고 선입견과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 사람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르카레 선생은 당시에 독일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고, 또 본인이 독일어에 아주 능통하고 독일에서 오래 근무한 조지 스마일도 동문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독일 친화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이게 지금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찰리를 영입했다, 이 작전에. 그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칼릴 입장에서. 그랬다면 그녀를 정말 잘 써먹는 방법이 뭘까? 그걸 독일에서 일을 벌이기보다 영국에서 일을 벌이는 거 훨씬 더 그녀가 일도 잘할 것이고, 나중에 잡혔을 때 정말 이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으로 옮기는 것이 처음에는 제작비의 측면에서 고려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창조적으로도 더 맞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르카레 선생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게
나도 그렇게 할 걸?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작품 내내 언급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영국의 원초적인 잘못,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찰리라는 영국인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양쪽 사람들,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디 베커,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칼릴이, 그래서 너 영국 사람이 너희들이 우리한테 저지른 잘못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마지막 테러도 영국에서 벌어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봤죠. 시대성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7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시대에 존재했던 건물,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60년대에도 맞아 보이고 80년대에도 맞아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70년대스러운 어떤 느낌을 보여주느냐는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건물이 강한 자기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색, 영화 속에서는 뭐 유고슬라비아도 나오고 뭐 그리스, 레바논, 뭐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런데 제작비 관계상 세 나라에서밖에 못 찍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뭐 이스라엘, 그리스에서 찍지만 정말 이스라엘 건물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식의, 그게 저희들 좀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물과 좀 대비가 강한 그런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물들은 굉장히 다채롭고 활력 있는 사람들이고, 옷도 강한 색깔, 대담한 색의 블록 컬러들, 복잡한 패턴 같은 것이 배제된 그런, 또 막 무채색의 그런 옷이 아닌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배경 속에서 두드러질 수 있게, 시대의 분위기가 인물들하고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 감독 마리아는 브루털리스트 건축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콘크리트, 노출된 콘크리트 위주의, 그리고 아주 큰 덩어리, 장식성이 좀 배제되고 큰 덩어리가 아주 위압적인, 그러나 당연히 그러면서도 아주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뭐 제 취향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양식을 또 작품의 컨셉에도 잘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기억나는 것은 뭐 체코에서 그 녹색 대리석으로 꾸며진 공간은 체코가 국립극장 여기저기를 썼어요. 거기서 여러 층을 다 구석구석 알뜰하게 서로 다른 장소로, 극 중에서는 다른 장소로 잘 써먹었고, 또 UCL이라는 런던의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이라는 대학을 극 중에서는 6화에 밍켈 교수의 강연이 있고 가짜 폭탄이 터지는 그 장소, 그건 정말 브루털리스트 건축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런던의 베커 숙소, 베븐 코트라는 루베킨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일종의 건축 명소죠. 건축 전공한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거기서 그 아주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계단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별로 유명한 건축은 아니지만 트랜스 모텔이라고 하는 그곳의 특이한 그 외경은 절대 아름다웠다고 볼 수가 없는 좀 누추한 곳인데 그 안에 그 살구색으로 칠해진 그리고 이상한 그 머리를 가리는 그 구조물 있는 그런 괴상하게 생긴 여관방 그런 것이 제 취향에 딱 맞고 그걸 활용해서 흥미로운 앵글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텐데 그 두 편 다 이미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 모스트 원티드 맨 둘 다 훌륭한 작품들이지만 그 작품이 훌륭하면 훌륭하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그렇게 우중충한 무채색 계열의 그런 룩과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찰리의 스토리고 이 젊은 여성의 대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이 마스터가 이 틴커 테일러나 모스트 원티드 맨의 스파이 마스터와는 다른 마티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또 활력을 표현해야 했고 그래서 정말 거의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이미지로 창조된 것 같습니다.